이런 어플이 있었다고? 나 왜 이제 알았지? 돈을 아낄 수 있는 어플도 있고 내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도 있고 정확히 6,228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바로 기프티콘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할인만 해주는 게 아니라 데이트 코스를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구독을 하고 나서 한 달 독서량이 1.5배에서 2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진짜 집이 반짝반짝 광이 나요. 미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마드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다들 알차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12월에 한 번 더 유럽 여행을 가는 게 목표여가지고 지금 아주 알차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뭐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어플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꼭 한 가지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어플들을 가져왔거든요.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어플이 있었다고? 나 왜 이제 알았지? 싶으실 거예요. 돈을 아낄 수 있는 어플도 있고 내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도 있고 등등등. 오늘 내용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윌라입니다. 윌라는 책이랑 강연을 편하게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플랫폼이에요. 제가 요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막 시간에 쫓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생산성 있게 보내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의 24시간 하루 일정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보면 이 일정과 일정 사이사이에 남는 자투리 시간이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시간, 미팅이 끝나고 다음 미팅 전까지 남는 시간, 뭐 내가 병원을 가서 앉아서 대기하는 시간, 식당에서 내가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시간, 혹은 뭐 헬스장까지 걸어가는 시간 등등등. 근데 자투리 시간은 말 그대로 자투리잖아요. 5분, 10분, 15분 이렇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유튜브로 재밌는 영상을 본다거나 친구랑 카톡으로 떠든다거나 그냥 멍 때린다거나 이렇게 그냥 흘려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5분, 10분 이 자투리 시간을 다 합치고 보면 엄청 큰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만 해도 이 남는 자투리 시간들을 다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2시간은 좋게 넘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정작 우리가 진짜 잘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있죠. 중요한 일에서는 항상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시간에 쫓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남는 시간,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요즘은 남는 시간에 무조건 윌라로 오디오를 듣습니다. 윌라는 오디오북이랑 오디오 강연이 있는데 저는 주로 오디오 강연을 많이 들어요. 뭐 경제, 트렌드, 비즈니스, 재테크 종류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운전할 때나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무조건 듣고요. 그리고 택시 타고 이동할 때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운전할 때 아니면 멀미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종이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디오는 그냥 에어팟 꽂아놓고 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누워서 잠 안 올 때도 틀어놓고 그리고 헬스장에서 뭐 러닝머신 뛰면서 듣는 거예요. 구독 비용은 한 달에 9,900원인데 들을 수 있는 콘텐츠가 정말 많아서 저는 전혀 아깝지 않고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구독을 하고 나서 한 달 독서량이 1.5배에서 2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오디오북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내가 진짜 책을 읽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 번 듣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그리고 내가 이 오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더라도 들으면서 어쨌든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딱 들은 내용이랑 갑자기 딱 뭔가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라디오 하니까 슬쩍 홍보하고 싶은데 저도 저의 일상에서 느끼는 인사이트나 좋은 책의 핵심 내용만 풀어서 설명해주는 라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띄워둘게요. 베러멘토에서 멘토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저의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분들은 구독하고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본인의 24시간 중에 자투리 시간이 언제 남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 시간을 오디오로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레스트예요. 이거는 사실 유료 어플이에요. 제가 한 6,000원 주고 결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는 어플이거든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플이에요. 여러분, 저는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프리랜서는 그 누구도 내 업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한 번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하면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도 휴대폰에 이렇게 막 좋아요 알림 뜬 게 보이면 막 너무 들어가 보고 싶고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내가 휴대폰의 주인이 아니구나. 휴대폰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휴대폰 하는 시간을 좀 건강하게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알게 된 게 포레스트거든요. 일단 포레스트는 내가 딱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 내 할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나무가 자라요. 꿈틀꿈틀 자라나서 내가 정해둔 시간 동안 딱 집중하고 내가
정한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다 자라 있어요. 그러면 내 숲에 딱 그 나무가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플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나무가 다 자라는 게 아니라 썩어버려요. 그러면 내 숲에 썩은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썩은 나무가 있으면 내 숲을 볼 때마다 너무 안 예쁘고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썩은 나무를 없애려면 또 코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중간에 절대 포기를 안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플을 처음 딱 깔았을 때는 되게 초라하고 안 예쁜 나무들만 있어요. 근데 내가 정한 시간 동안 딱 집중하고 나무가 다 자라나면 어플에서 코인을 주거든요. 이 코인을 모으면 내가 원하는 예쁜 나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게 되고 이 나무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고 모아가는 재미가 있어서 즐겁게 하게 되더라고요. 나 집중하기 싫은데? 일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오늘도 집중해서 예쁜 나무 수집해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어플이 진짜 그 사람들의 수집 욕구를 잘 공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무를 키우고 수집하고 내 숲을 꾸미는 어플이에요. 숲이 모이면 이런 식으로 내 숲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몇 시간 집중했는지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숲을 봤을 때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많은 시간을 집중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정한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는 동안에 계속 휴대폰이 만지고 싶으니까 휴대폰에 눈이 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화면에 저를 자극하는 문구들이 떠요. 저를 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무가 저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뜨끔해가지고 다시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공부하거나 일할 때 휴대폰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싶다. 근데 그게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포레스트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나무를 수집하는 재미가 생각보다 훨씬 더 쏠쏠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트팝이에요. 데이트팝은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주고 또 핫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저는 이 어플을 처음 썼을 때 와, 이거 진짜 커플들이 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꼭 연인이 아니어도 친구랑 써도 좋아요. 이 데이트팝에 제휴되어 있는 업체들이 지역별로 쭉 나와 있는데 데이트팝 전용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팝딜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할인율이 엄청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반지 공방이 있어요. 반지를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인데 딱 봐도 커플들이 이제 커플링 만들어 가기 좋겠죠. 원래 2인 클래스가 13만 원인데 데이트팝 핫딜가는 71,500원이에요. 45%를 할인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결제하고 클래스 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브런치 카페도 있네요. 25,000원 이용권을 17,500원에 팔아요. 그럼 여기서 17,500원을 결제하면 그 음식점에 가서 25,000원어치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대박. 재즈바가 있는데 6만원 자유 이용권이 39,000원이에요. 와, 제가 지금 진짜 몇 개만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 어플 들어가 보면 지역별로 엄청 많거든요. 특히 저는 이 원데이 클래스가 커플들끼리 데이트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이트팝 어플은 단순히 할인만 해주는 게 아니라 데이트 코스를 추천을 해줘요. 그냥 여기 데이트하기 좋아요 이렇게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컨셉으로 알 수가 있어요. 뭐 비 오는 날 데이트, 액티비티, 이색 데이트, 해외 감성 데이트, 그리고 통장러들을 위한 2만원 데이트, 승부욕 데이트 등등등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 대신 짜드립니다 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뭐 연인이랑 속리단길을 간다라고 하면 뭐 맛집 어디 갔다가 카페 어디 갔다가 뭐 이 코스를 다 짜기가 사실 번거롭잖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이런 거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 데이트팝에서 지역별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데이트 코스를 이렇게 순서별로 다 짜줘요. 이거는 무료는 아니고 한 1,000원, 2,000원 정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완전 집순이 체질이라 이런 걸 잘 이용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뭐 기념일이라거나 혹은 연인이랑 데이트할 때마다 데이트 코스를 짜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청소연구소입니다. 청소연구소는 말 그대로 내가 청소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예요. 저는 지금 자취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직접 청소를 다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면 뭐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요. 깨끗한데 잘 보면 진짜 구석구석 보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뭐 배수구 라던가 아니면 뭐 창틀 사이사이에 낀 먼지라던가 그런 부분은 제가 혼자 청소하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소연구소를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현재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청소를 부르고 있고 9개월째 내돈내산으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자취방이 9평이에요. 한 번 부를 때 3시간 30분 정도 청소를 하고 52,000원 정도예요. 근데 청소 매니저님이 딱 왔다 가시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진짜 집이 반짝반짝 광이 나요. 미쳤어요. 여기가 내가 살던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청소기 돌려주시고 바닥 다 닦아주시고 물건이랑 침구 정리해주시고 먼지 제거해주시고 빨래 개주시고 설거지해주시고 화장실 청소 꼼꼼하게
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랑 분리수거 다 해주시고 신발장까지 엄청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세요. 집안 구석구석.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청소 부르고 딱 이제 청소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항상 안고 자는 기린 바디필로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니저님이 그 기린 인형을 자고 있는 것처럼 베개 위에 눕히고 이불까지 덮어놓고 가셨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되게 사소한 건데 되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돈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는 2주에 한 번씩만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청소 부를 때마다 청소 매니저님이 달라져요. 근데 매니저님마다 또 청소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뭐 빨래를 개는 방식이 다르다던가 이런 것들. 그러면 분명히 오늘 청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지정해서 청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날 그 매니저님이 일정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다른 분이 매칭이 됩니다. 청소연구소는 저도 앞으로 쭉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추천 코드 띄워둘게요. 가입하실 때 입력하시면 1만 포인트 받을 수 있거든요. 10,000원 할인 받아서 한번 청소 이용해보세요. 특히 저처럼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일상 카페. 일상 카페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프티콘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돈을 절약하고 모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돈 모은다고 하면 사치를 부리면 안 된다, 호캉스 오마카세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창한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작은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나 이제부터 돈 아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진짜 작은 돈, 500원, 1,000원 이런 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편의점, 대중교통, 아침마다 사 먹는 커피 한 잔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나 이번 달에는 진짜 돈을 별로 안 쓴 것 같아. 돈이 많이 모였겠지? 싶어서 이 통장 지출 내역을 들어가 보면 뭔가 잘못됐는데? 싶은 경험.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지출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도 작년에 카페 일할 때 절약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다른 것보다 작은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기프티콘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였어요. 이 어플에 들어가면 카페, 음식점, 영화관, 피자, 치킨, 백화점 상품권 이런 기프티콘들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아침마다 무조건 커피 한 잔은 사 먹어야 돼 라고 한다면 물론 커피를 안 마시면 그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라도 지출을 줄여보자는 거예요. 매일 사 먹는 커피값 4,500원을 4,000원으로 줄이면 당장은 500원 차이지만 이게 모이고 모이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 카페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기프티콘을 선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꿀팁인데 여러분 카톡으로 지인들한테 선물하기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하면 무조건 정가로 사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중고로 뭐 당근마켓에서 기프티콘을 사서 보내려면 그 기프티콘 캡처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되게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일상 카페에서는 이 저렴하게 산 기프티콘을 그냥 카카오톡 선물하기 보낸 것처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사소하지만 큰 메리트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일상 카페 어플을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바코드를 확인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본인이 기프티콘을 쓰는 게 아니어도 다른 사람한테 기프티콘 선물할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일상 카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6번째는 리클입니다. 리클은 안 입는 옷이랑 헌 옷을 수거해주고 매입하는 서비스예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버리는 옷이 진짜 많잖아요. 설마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때마다 옷을 막 이렇게 한가득 들고 의류수거함에 가져가서 버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이걸 중고로 팔기에는 상태가 너무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옷들 좀 알아서 가져가주는 서비스 없나? 알아보다가 찾은 게 리클이거든요. 이거 진짜 미쳤어요. 회원가입하고 내 주소 입력하고 수거 신청하잖아요. 그냥 현관문 앞에 옷을 두면 얘네가 알아서 수거를 해줍니다. 더 대박인 건 이게 매입 시스템이라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매입 단가는 진짜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판매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뭐 내 옷은 퀄리티가 좀 있다, 중고로 팔면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중고로 판매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거는 너무 너덜너덜하다, 나는 중고 거래고 뭐고 귀찮고 그냥 빨리 이 옷을 좀 없애버리고 싶다 할 때 리클을 쓰시면 돼요. 매입 종류가 2가지인데 기본 매입이 있고 플러스 매입이 있어요. 기본 매입은 재판매가 어려운 의류, 뭐 하자나 오염이 있는 옷이겠죠? 요거는 키로당 300원이고요. 플러스 매입은 재판매가 가능한 의류예요. 조금 퀄리티가 좋고 상태가 좋은 옷이겠죠? 이거는 한 벌당 500원에서 2만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지지난달에 안 입는 옷들을 싸그리 모아다가 수거 신청을 했거든요. 어플 보니까 저는 12kg의 옷을 내놨고 정확히 6,228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소소한 용돈도 벌고 우리 집에 공간 차지하고 있던 안 입는 옷들도 버리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쉬운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아직 전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지는 않아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에서만
곳에서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 버릴 옷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리클 써보세요. 진짜 신세계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발로소득이라는 앱테크 어플이에요. 사실 저는 앱테크를 잘 하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카페 일할 때 한창 돈 모을 때 저도 앱테크 어플을 써봤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설문조사 엄청 해봤자 몇십 원, 몇백 원.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뭔가를 배우거나 차라리 알바를 더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었는데 이 발로소득은 챌린지형 앱테크라서 제가 좀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갓생이라는 키워드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막 너도 나도 열심히 살고 싶어하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발로소득은 이 갓생이라는 키워드에 딱 부합하는, 내가 뭔가 챌린지에 도전하고 그 챌린지에 성공하면 코인을 받을 수가 있는 방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 발로소득에 가입하면 매주 일상지원금이 3,000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챌린지에 한 번 참여할 때마다 1,000포인트가 차감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개의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챌린지가 어떤 것들이 있냐? 물 한 잔 마시고 인증하기, 하루 1만 보 걷기, 양치 인증, 아침 기상 인증, 비타민 섭취 인증, 하루 5분 책 읽기 인증, 화분에 물 주기. 뭐 되게 다 쉬운 것들이에요. 되게 많은데 내가 원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챌린지를 완수하면 발로소득에서 코인을 줘요. 이 코인은 현금으로 출금할 수는 없고 내가 원하는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발로소득은 기존의 앱테크들이랑은 다르게 내가 원하는 챌린지에 참여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또 코인까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코인을 기프티콘으로 교환까지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게임하는 기분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발로소득에서 모은 코인으로 지난주에 백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마셨습니다. 공짜로 먹는 커피가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작은 지출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앱테크를 통해서 나의 사소한 작은 지출들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만 알고 싶었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주는 어플 7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즘은 진짜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다 싶을 정도로 좋은 서비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도 이건 진짜 나만 알고 싶다, 이건 대박이다 싶은 어플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를 해주세요. 저도 조용히 설치를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저는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